아니, 여러분도 근데 참 이상하시다. 아니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네. LG 그램 15라고. 당연히 AS 15개월 아니에요? 아, 15개월이잖아. 아니 그 갑자기 36개월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S25는 그러면은 B15개월. 자, LG 그램 15는 네. AS 기간이 15개월이랍니다. 15개월. 네. 자, 15개월이면 됐지 뭐. 그럼요. 네, 얼마 뭐 이 정도까지 문제 없으면 없는 15년 거지. 해줄 것도 아니고. 아니 15개월. 근데 그때까지 문제 안 생기면 없는 거지. 네. 그게 LG 그램인데 뭐. 그건 무상 AS라는 거고 예. 또 뭐 그 이후로 생기는 문제는 또 LG 저 서비스 센터 가서 LG랑 다 해줘요. 아시잖아. 우리나라 서비스 좋아요. 네. 막 울고 뭐 불고 떼쓰고 하면 다 해줘. 우리 아빠가 사줬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요.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역시 뭐 정프로 예언대로 가고 있고요. 한국 시장은 역시 정프로 예언대로 상당히 어제 괜찮게 버텼습니다. 예, 맞습니다. 놀랍지 않을까요? 표현이 이제 전업 투자자처럼 표현을 좀 하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전문 투자자처럼 네. 표현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 투자자. 예,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요인이 생겼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심리에.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체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는 선방을 했는데 2차 전지 위주로 지수를 방어했고요. 그 나머지 섹터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를 했죠. 시간에서 선물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반등 시도를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등락을 보였고요. 근데 결국은 흘러내리면서 종가는 하락 마감을 해서 연 이틀 하락을 좀 했습니다. 나스닥은 1.2%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0.08% 상승을 했고 S&P 500은 0.5% 하락을 했는데 5,983포인트로 6,000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선을 다 붕괴하면서 그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만 고점으로부터 음봉을 크게 내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계 심리는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수급적 요인에서 옵션 만기일에 매도 플레이를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쯤 되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와중에 달러인데스는 106.6까지 떨어졌고요. 10년 만기가 4.39, 2년 만기가 4.17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떨어진 이유를 미국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네. 경제에 대한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원화가 1,429원까지 여기에서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1,400원 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환율에 있긴 하지만 고점으로부터는 좀 하향 안정화된 상태거든요. 이것과 함께 오늘 금통위의 네. 금리 결정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지 좀 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환율 때문에 환율 불안을 네. 이유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네.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애플이 5천억 달러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임대 취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얘기가 많았던 얘기입니다. 근데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의 5천억 달러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면서 애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 투자를 통해서 AI 인텔리전스 투자를 확대하겠다. AI 분야 투자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월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월가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관세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중국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생산 비중에 미국 자국 내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에 갈 거를 미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 공장 져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거죠. 애플도 리쇼어링을 했다. 예. 야, 예를 들면 애플 공장이 전부 중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 미국으로 이제 네, 멕시코에 있는 데려온다고요? 것도 그렇고 미국으로 오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나오나 이게? 그러니까요. 다들 그 생각. 그래서 이제 다들 뭐라고 얘기하면 애플이 지난 트럼프 1기 때는 그대로 뒀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은 예외 적용을 해줬습니다. 어. 1기 때는 예외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애플이 트럼프에 굴복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 내로 애플의 생산 공장들을 지으려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야. AI도 맞지만 네. AI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거고 미국 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그거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예,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애플 공장이 미국에 생기면 진짜 그거는 좀 약간 신선한 충격이긴 하겠다, 그죠? 그렇죠. 되게 인기 있는 일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인기 있을까? 이제 가격이 문제겠죠. 이제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 다 인플레이션 요소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취소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견들을 들어보면 다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능성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한 거 발표한 걸 두고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를 줄이는 거냐? 네. 액면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직접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임대 아니고? 예, 이제 그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임대 아니고 직접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자, 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어떤 얘기는 이 임대하고 그리고 뭐 어떤 데 임대하고 임대 규모를 줄이고 이런 거는 운영상에 그럴 수 있다. 네. 운영상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고 의견들이 굉장히 이 다방면의 의견들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액면 그대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된 부분은 사실 AI 투자에 대해서 효율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효율성 제고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뭔가 좀 줄인다고 하니까 악재로 좀 작용을 요구는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애플하고 비슷하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임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미국 내에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스타게이트가 생기면 그걸로 옮겨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요 두 가지가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된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팔란티어가 어제도 10% 하락했어요. 지난주에도 10% 하락했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월간으로 현재 9.9% 상승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그런데 월간 고점이 52%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거와 비슷한 거냐면은 지금 팔란티어 빠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센터 임대 취소한다라는 게 이제 악재로 좀 작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와 연관된 것들이 뭐죠? 전력 기기 뭐 거기에 뭐 전선도 원자력 있을 뭐 거고요. 다 있지 않습니까? 네, SM도 걔네들이 있을 일제히 다 하락을 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빠진 부분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AI 하드웨어가 많이 상승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그 상용화되는 쪽으로 뭐 거의 두 달 동안 우리 계속 그 얘기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차이 매물이 나오면서 또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뉴스를 가져오면서도 뉴스에 아주 임팩트 있는 뉴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장도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이게 시장은 항상 어떤 모멘텀 주류를 자꾸 끌고 가거든요. 네. 하드웨어를 뭐 데이터 센터를 끌고 가든지 로봇을 끌고 가든지 뭘 끌고 가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서부터 그게 싹 수면으로 싹 숨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주가가 빠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뉴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연초부터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에서 뭔가 좀 쉬어가려고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3%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쪽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나스닥이 1.2%나 빠졌다. 반면에 다우는 0.08%로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네. 미국이 2%나 빠지고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으로부터 음봉을 크게 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당연히 뭐 하락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EWY도 1.45% 하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1% 정도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등을 할지 안 할지 그거의 관건이다. 어제 이제 우리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어제 흐름은 아침에 0.7% 개파락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쭉 좀 빠졌다가 한 1% 가까이 빠졌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로 낙폭을 축소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35, 코스닥은 마이너스 0.17%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견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연기금이 오전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 연기금이 올해 내내 샀는데 오늘은 파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에 들어오면서 다시 사서 규모는 작지만 178억 정도의 순매수로 마감을 한 걸 봐서는 연기금은 저가 매수는 여전히 있었다. 이런 게 보탬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2차 전지 위주로 상승을 했어요. 어제 삼성 SDI가 6.7% 올랐고요. LG에너솔루션은 1.8%, 나노신소는 6.4%, TCCT는 10%, 보통 5에서 10% 정도씩 올랐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수를 방어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로봇, 전력기기, 조선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체감 지수는 지수 대비는 좀 약했습니다. 네. 지수는 잘 방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수는 어느 정도 잘 견조하게 있는데 체감이 나쁘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투자하기도 어렵다는 부분도 있지만 체감이 나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몇 개 종목만 끌고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지금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옵션 만기일 급락 영향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벤트가 생기면요, 그 이벤트의 수급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도 항상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구간에 이번 주에 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 관세부가 한 달 유예했죠. 네네. 3월 초죠.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끝나가잖아요. 다음 주네요. 그러니까 3월에 끝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4월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부과가 처음에 얘기 나왔다가 생각보다 괜찮네, 뭐 시장이 좀 그러다가 이제 점차로 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시장은 점차로 이제 그런 쪽을 쳐다보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제가 사실은 말씀드린 거에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관세 부과의 날이 이제 디데이가 계속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매도의 디데이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제 견조하게 끝나긴 했지만 다소 좀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올라왔던 부분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참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 차익 매물 나와서 야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겠지 하다가 쭉쭉쭉 내려와 버리면 또 낭패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라고 제가 어저께 계속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린 건데,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뭐 두 분께 여쭙지 않겠지만 제가 요즘에 진짜 궁금해서 주변 사람들마다 물어보고 있어요. 네. 제가 어제 대리로 가면서 대리 기사님께도 물어봤는데 뭘 주변 사람 물어보셨길래? 이번 뭐 한 2주, 2, 3주 후에 헌재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게 되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정치색을 빼야 되니까. 그렇죠. 시장만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관점에 봤을 때 이게 시장은 혼란스러움이 생기면, 충돌이 생기거나 혼란스러움이 생기면 그걸 악재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막 모르는 사람한테, 주식시장 관련 없거나 아니면 아예 정치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많이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의견이 너무 달라요. 뭐라고 그러세요? 다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태까지의 주식시장은요. 여태까지 주식시장은 어땠냐면, 만약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 있는 그대로니까 이건 팩트니까요. 네. 만약에 기각이 되면 시장이 빠질 거예요. 그때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네. 탄핵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인용이 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이제 보는 건데, 인용이 되고 나서도 이런 노이즈가 계속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 시장에 지금 3월에 네.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럼 그동안에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았거나 그걸 막 안 좋을 거라고 반영하면서 움직였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했으니, 네. 올라온 상태에서 여태까지는 룰랄라 하다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현재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그럼 불확실성 제거? 네. 그러면서 저보고 심지어 좀 오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주식 몇 개를 소개해줘, 막 추천해줘 이런 선배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돼서 근데 실제로 그럴까? 뭐 이거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네. 정책이 이런 모르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랄까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충돌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어느 쪽이든 간에 어느 쪽으로 해도 없어야지만 시장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겠죠. 네. 네. 그냥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지 다들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금리 결정 한국은행에서 하는데요. 작년에 KD하고 한국은행에서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2.3% 정도, 2.1에서 2.3% 정도 얘기하다가 올해 들어서 올해 1월에 급격히 수정 전망을 해서 1.7, 뭐 1.6 이렇게까지도 내리고 KD에서 1.6까지 내리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요. 해외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전망입니다. 평균이 1.6%로 하향했고요. 저 제일 높은 데가 UBS 1.9가 있지만 저 밑에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1.0까지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 1.8, 1.7, 1.6 요렇게 지금 있습니다. HBS, 노무라, 뭐 버클리, 시티에서 대부분 여기 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6% 정도, 1.7%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6, 1.7이 얼마나 낮은 거냐면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2%예요. 네. 잠재 성장률보다 더 낮은 상태이고요. 미국의 올해 성장률, GDP 성장률 전망치가 2.1입니다. 2.1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은 맨날 저성장 그랬잖아요. 네. 일본도 지금 1% 후반입니다. 후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상태에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의 요지가 빨리 끝나고 그리고 나서 경제 정책들을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 국가나 이런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런 숫자 있잖아요. 네. 이 숫자하고 우리 체감하고는 되게 다른 경우도 있죠. 특히 작년이 많이 달랐죠. 네, 우리 체감하고 되게 다른 경우도 작년에도 그랬고 되게 많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하고 주식시장하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주식시장하고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막 최악을 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막 뜨는 이런 경우도 있고 있죠. 얘네들은 굉장히 좋은데 주식시장은 벌써 꺾여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네. 막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반영의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망치가 이제 올해 나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우리 시장은 안 좋아 이제부터 떨어질 거야.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얘기를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해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걸 인식하고 경제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중국처럼 이런 부양책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주식시장은 그것만 쳐다봐요. 안 좋은 걸 안 쳐다봐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주 임팩트 있는 뉴스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스팟의 뉴스가 나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섹터만 좀 움직이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요. 1번은 그냥 일반적인 뉴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G20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순서인 외교장관 회의에 미국 국무장관이 불참했어요. 재무장관 회의에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장국인 남아공에 저는 이 정확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백인 토지 몰수라는 정책을 남아공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G20의 의제가 연대평등 지속이라는 의제인데 이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다자 외교를 가치 없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생각과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의 생각과 무관치 않을 거다. 그래서 불참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특이한 뉴스입니다. 되게 G20에 참석하지 않았는 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아, 과거에 네. 글로벌리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뭐 그 정치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국지전의 문제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지 했을 때 이 G20 회의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참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뉴스는 이제 전해드리겠고요. G19가 된 거죠 이제. 예, G19가 된 거예요. 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여기 또 꽤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서로 모이는 거니까. 예, 예, 다 모이는 겁니다. 미국의 이번 뭐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힘 좀 모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G19 그래서 19개 이제 나라. 미국이 빠져갖고 19개에서 중국 주도로 해가지고 예. 미국에 대항해서 우리 뭐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잘 될지는 모르지만.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AI에 3,800억 위안 약 75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3년간 클라우드 및 AI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 중국 AI 분야의 투자 규모로는 중국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트댄스도 AI 반도체 개발에 120억 달러 투자한다는 발표가 이미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는 뉴스예요. 네. 첼리양이라는 중국 국제금융공사 회장이 워딩입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의 AI 사업에 대한 총 투자 규모는 10조 위안, 약 2천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지금 뉴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는 미국의 빅테크에서 중국의 빅테크로 시각이 네. 좀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 이미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적 측면에서 지금 그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되냐 아니면 중국을 봐야 되냐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가 향후의 미래의 투자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부차적으로 나오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은 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고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내년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전자신문으로 좀 나왔는데요. 왜 그렇게 예상하느냐? 지금 폴더블 아이폰을 폴더블 폰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협력사하고 거의 지금 개발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 거라고 좀 보여줘요. 그래서 4월까지 납품할 공급망, 소재와 부품사를 최종 결정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 정도 있는데요. 되면 진짜 임박했구나라고 사람들이 예. 느끼겠네요. 왜냐하면 이들이 부품사 공급망을 확정하고 1년 정도 텀 두고 왜냐하면 부품망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생산해야죠. 장비 라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산 양산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이거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애플 협력사가 협반 기업이 많잖아요. 엄청 네. 협력사가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접을 때 그 힌지 뭐 이런 건 또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금 딱 이 뉴스 보면 힌지부터 얘기를 하고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요즘에 2차 전지가 제일 세잖아요. 네.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LG에너솔루션이 ESS의 부분에서 확장하고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 캐즘을 지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 뉴스가 이제 간간히 나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LG에너솔루션이 도요타 배터리 한다. 도요타 맞죠?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네.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 호재가 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 하나는 또 SK온이 미국의 포드하고 합작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 닛산용 배터리 라인을 여기서 장비 입찰을 해서 여기서 공급한다라는 어떻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 뉴스에서 일본 경제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네. 2028년부터 SK온은 닛산의 20기가와트시 규모로 공급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일부 라인을 가동을 시작하면서 최근에 장비 입찰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주식시장이 있어 보면 좀 그래요. 주가 좀 올랐잖아요. 네. 주가가 올라서 뉴스가 나오는 건지 이런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오르는 건지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오르니까 이런 게 갑자기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엔 좀 2차 전지 관련 뉴스에 호재성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다 닛산 이제 합병 한 해 만에 할 때만 해도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졌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당장 우리 일이 돼버리니까 또 닛산을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뭐 닛산 안 된다는 얘기를 막 했었고. 네, 닛산은 뭐 안 돼. 얘네가 전기차가 뭐가 있어. 막 예. 뭐 이랬는데 예. 응원해야 되겠네요. 잘 팔아라. 요즘 뭐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닛산에 근데 모델이 지금은 닛산 리프 정도 하나 있나? 그거 말고는 뚜렷하게 없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전문적으로 얘가 얼마 정도 배터리를 납품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걸 잘 팔 수 있을까 없을까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장을 보는 시장주의자로 이렇게 봤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요. 이런 뉴스가 지금 SK온 뉴스 나왔고 LG에너솔루션도 나왔고 일본의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를 우리나라 기업이 제공하는데 미국에 산다는 거예요. 잘 보면 미국 공장에서. 네. 요게 제가 볼 때 좀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미국 안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럽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여기서는 중국을 배제하고 다른 국가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네. 라는 흐름들은 좀 읽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인도에서 고급 수입차 관세가 지금 현행 110%에서 15%로 인하가 검토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때문이냐?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의 현지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소 이거 연대에서 발표한 겁니다. 6,700억 원 우리나라 약 6,700억 원 규모의 현지 투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현지 투자해주고 생산하는 조건으로 그러면은 한 15% 정도로 관세를 인하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인도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요게 왜 테슬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인도 정상회의 이후에 요 인하한다라는 얘기를 모디 총리가 했었어요. 네. 그 얘기를 한 상태에서 가서 이런 걸 하나하나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인도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인도 판매한다. 테슬라 차 판매한다. 또 인도 공장 건설한다. 그리고 인도에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판매한다는 얘기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하고도 이게 다 맞물리면서 있어서 이거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고 또 미국을 바라보고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헷갈리긴 하네. 왜냐면 보통 관세가 있어야 이제 관세 안 맞으려고 들어가서 공장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관세를 이렇게 낮춰주는 그것도 그렇고 현지에서 생산해. 그럼 관세 낮춰줄게. 현지에서 생산하면 관세 안 물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네. 현지에 생산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현지에 그러니까 인도는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하나는 미국의 관세 부분도 있지만 네. 하나는 이를 계기로 해서 그냥 무조건 뭐 그것만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현지에 있는 외사의 라인들이 투자를 더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많이 하라는 얘기긴 해요. 예, 그래서 투자하는 게 결국 뭐 공장 세우라는 거니까 예. 뭐 그렇게 하는 걸 조건으로 대신 뭐 좀 관세 낮춰준다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여기 네. 투자를 해주면 현대차에서 다른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 관세 15%만 거의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7번 뉴스는 아까 국민자님이 전해주시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아직 통과도 안 된 거예요. 네. 법사위만 소위만 통과된 건데 상법 개정안 야권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돼서 변경돼 가지고 이번에 통과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본회의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현재 이제 우리 대기업군의 한경련 이름 바뀌었죠. 경영련이 이제 이런 쪽에서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이제 반대들이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주식 시장과에서는 좀 염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뭐 지금 뭐 정청 노이즈도 있고 뭐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언제 하는 거 막 이랬는데 요번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내용들 읽어보면은. 그렇지만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상법은 자본시장법 지금 우리 여당에서는
자본시장법으로 바꿔라. 상법 건들지 말고.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상법은 자본시장법의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상법이 개정되면은 밑에 자본시장법은 상당 부분 그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베일업 프로그램이나 네. 뭐 그리고 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법들 있지 않습니까? 이 법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급물살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는 맨날 미국 바라보고 관세 얘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고 있고 우리 정치권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시장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밑에서는 있다. 그래서 올해 1년을 볼 때 이거는 꼭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되는 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어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그 ISA 계좌는 다들 네. 아마 있으시거나 다 있을 그죠 거예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IS 계좌가 요즘에 막 이렇게 옮겨 다니기 편하게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뭐라고 하셨죠? ISA 계좌. 네. 계좌별로 이동할 수 있는 거. 그 이사. 아, 아. 이사니까 이사. 계좌간 이동이 예전에는 그 안에 있는 내 자산들 이런 것들을 매도하고 했었어요. 그걸 왜 이사님한테 시켜? 네, 민망하게. 아, 지금 그거 말씀하시려고 아, 그랬던 이거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예, 이제 예. 여기 그 NH 예. 투자증권의 ISA 그 이벤트 좀 소개를 말씀 해드려야 주십시오. 돼. 네, 해도 괜찮겠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또 교부에 계신데 민망하실까봐. 네. 여튼 그 ISA 계좌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가 12개월 동안 우대를 해드리고요. 또 최초 개설 고객 대상으로는 투자지원금 10,000원씩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NH 투자증권의 중개형 ISA 요거 한번 잘 찾아보시면 혜택을 좀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순입금 금액에 따라서 뭐 구간별로 투자 지원금까지 최대 60만 원까지 네. 뭐 얼마를 넣으면 60만 원 주는 거예요? 예,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존 고객, 신규 고객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 저희 링크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 눌러보시면 바로 링크가 뜨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 어차피 있는 ISA 네. 계좌 조금 더 혜택 받으시면서 보통 이런 혜택은 네, 처음에 많이 주고 맞아. 시간 지나면 네. 줄어듭니다. 맞아. 처음에 잘 가야 돼. 그래서. 카드도 처음 나온 카드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혜택이 제일 좋아. 한 3년 지나면 또 많이 없어져요. 없어지더라고요. 네. 아이고 뭐 NH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하여튼 그런 그렇죠. 일들이 있으니까 네. 초반에 혜택 많이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네. 네, NH 투자증권 나무 ISA 요거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요렇게 좀 가능하면 좀 비과세로 많이 가는 게 맞아요. 요즘은 네. 뭐 사실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굉장히 또 큰 거니까 그럼요. 이럴 때일수록 잘 아껴 써야 됩니다. 요거 한번 영상 링크 따라 가보시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